에밀리, 너도 한번 경험해봐야 할 거야. 한국에서 우리가 묵었던 방의 그 따뜻한 말이야. 정말 다른 차원의 느낌이었어. 늦겨울 저녁, 뉴욕의 작은 카페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문화 전문 기자 에밀리 조지슨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취재해왔지만 난방 시스템이 대화 주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겨울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추운 시기에 외국에 나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 모든 우려를 잊게 해준 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 온돌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 우리가 묵었던 한옥이라는 곳은 생긴 건 전통적인 집인데 난방은 아주 따뜻했거든.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히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방 전체가 균일하게 데워져 있더라고.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고요? 저는 상상하기 어려워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한옥에서는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고 그 열이 방 밑을 데우는 구조라고 하더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따뜻함이 몸에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웠어. 부모님은 특히 한옥에서 보낸 하루를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 밖에 나갔더니 바람이 뺨을 후려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기분이었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그 감각은 정말 독특했어. 마치 몸속까지 따뜻함이 퍼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온돌이라는 게 단순히 따뜻한 바닥만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 방이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모이는 거야. 우리도 주인장이랑 같이 앉아서 감귤을 까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 부모님은 온돌이 단지 난방 기술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교류와 연결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한옥에서 보내며 그 따뜻한 바닥에서 잠을 청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웠는데 온몸이 아늑하게 감싸지는 기분이었어. 심지어 그날 정말 깊이 잤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 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온돌이라는 시스템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히터나 라디에이터로 따뜻함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온돌만의 독특한 경험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뒤 CNN 에디터와의 기획회의에서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에밀리, 한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이 새 문화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CNN에서 협력 기사를 요청했어. 문화와 기술의 조화를 다룬다고 하는데 내가 맡아보는 게 어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온돌 이야기가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며 한국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저는 우연히 한 여행 블로그에서 온돌에 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한옥의 사진과 함께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가옥의 온돌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 바닥이 따뜻하면 가족들이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모이고 이는 한국의 전통적 생활 문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 글을 읽으며 부모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주인장과 나눈 대화. 그리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던 기억들. 한국에서 온돌이 단순히 기술적인 난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조금씩 실감되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여행 가방을 꾸리며 부모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좋겠네. 한국의 겨울이 춥다는 말을 들었기에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 어떤 느낌을 줄지 궁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첫인상은 분주하면서도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의 깨끗한 공기와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저를 맞아준 직원 정민 씨는 친근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밀리님, 한국 겨울은 좀 춥지만 실내는 아주 따뜻할 거예요. 바닥 난방 덕분이죠. 거의 모든 집과 건물에서 온돌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자연스레 부모님께 들었던 온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온돌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독특한 난방 시스템이 제 취재, 여정에 어떤 흥미로운 요소를 더할지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출장 첫날 밤, 숙소에서 일정을 정리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온돌은 왜 한국에서 이토록 사랑받아 왔을까? 단순히 따뜻한 난방 방식이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될 법하지 않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따뜻함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저는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한국 출장 3일째,
저는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도심의 분주한 풍경을 뒤로하고 차로 1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마을은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한옥 지붕들은 조용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반짝이는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현지 가이드 김수연 씨는 마을 입구에서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전통 한옥마을로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온돌방 체험도 하실 수 있고 겨울철에 특히 더 매력이 넘치는 곳이죠. 한옥마을에 들어서니 고요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와 발끝에서 들리는 눈 크런치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연 씨는 마을의 구조와 한옥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옥은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집입니다. 처마는 여름엔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엔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옥은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묵을 한옥은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로 짜인 문과 아담한 대청마루,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이는 온돌방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잊게 하는 온기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김수연 씨는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옥의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 밑을 데우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 전통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직접 바닥을 만져보세요. 바닥에 손을 대니 따뜻함이 손끝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온기는 히터나 라디에이터와는 달랐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에요. 히터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김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소음이 없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훨씬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이에요. 전통적인 과학 기술의 산물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온돌방은 단순히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방 안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눈 덮인 겨울 풍경과 차가운 공기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저를 완전히 감싸며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순간이 얼마나 좋았던지 시간을 잊고 있던 저를 김수연 씨가 깨웠습니다. 에밀리 씨,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네요. 식당으로 이동하실까요? 마을의 작은 좌식 식당으로 들어가니 바닥 역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저는 이 독특한 난방 시스템이 단지 실용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에 대한 감탄은 그날 밤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옥의 온돌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얇은 요 위에서 뒤척였지만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깥에 차가운 겨울 바람이 한기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뜨겁잖아. 이게 제대로 된 난방 방식이 맞아? 저는 결국 새벽까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다음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김수연 씨와 한옥 주인에게 아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온돌은 좋은 것 같긴 한데 너무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한옥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얼마나 지피느냐에 따라 온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조금 불을 많이 넣었던 것 같네요. 온도를 잘 조절해야 하는데 전통 방식에서는 이런 시행착오가 가끔 생기기도 해요. 김수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현대식 온돌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일이 드물지만 전통 방식은 불 조절에 따라 난방의 질이 달라지죠. 어찌 보면 이게 온돌의 독특한 점이기도 해요. 사람의 손길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이요. 그제야 저는 온돌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섬세함과 노하우가 담긴 생활의 일부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버튼 하나로 작동하는 난방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도가 적절히 조절된 온돌방에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감싸는 따뜻함이 적당히 유지되었고 깊은 숙면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온돌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통해 삶의 중심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는 데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옥에서 온돌의 전통적 매력을 체험한 뒤 김수연 씨는 저를 도심의 한 찜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찜질방은 한국 온돌 문화의 현대적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난방 방식을 넘어 사람들이 이곳에서 휴식과 소통,
심지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발전된 공간이죠. 찜질방은 외관부터 흥미로웠습니다. 도심 속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처럼 보였는데 입구에서부터 실내복을 입고 오가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대형 홀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테마의 방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먼저 황토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은 벽과 바닥이 모두 황토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따뜻한 열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누워 쉬고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토는 열을 오래 저장하고 몸에 좋은 자연 소재로 알려져 있어요. 찜질방에서는 이런 전통 재료를 활용해 건강과 휴식을 함께 제공하죠. 저도 바닥에 앉아보았습니다. 한옥에서 경험했던 온돌의 따뜻함과는 또 다른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황토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고 마치 자연의 품에 안긴 듯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온돌이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김수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찜질방은 전통 온돌이 현대적으로 변형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 단순히 주거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소로 재탄생한 거죠. 찜질방은 황토방 외에도 다양한 테마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참숯방, 소금방, 심지어 얼음방까지 각 방은 온도와 분위기가 달랐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참숯방은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소금방은 몸을 정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공간은 얼음방이었습니다. 이 방은 찜질 후 몸을 식히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된 곳으로 바닥과 벽이 모두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간에서 나와 이곳에 들어가자 마치 두 세계를 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찜질방은 온도 조절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황토방이나 소금방에서 따뜻함을 느꼈다면 얼음방은 피로를 빠르게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각각의 방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찜질방의 독특함은 단지 테마방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운 달걀과 식혜 같은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찜질방의 필수 간식이라며 두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구운 달걀과 식혜는 찜질방의 상징 같은 음식이에요. 달걀은 천천히 열을 가해 굽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뛰어나고 식혜는 단맛과 시원한 맛이 어우러져 몸을 식히는데 완벽해요. 구운 달걀을 깨트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고소함과 담백함은 찜질방의 따뜻한 분위기와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식혜를 한 모금 마시자 은은한 단맛이 몸속의 열기를 부드럽게 식혀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음식조차 온돌 문화와 연결된 것 같네요. 열기를 활용해 음식을 익히고 동시에 그 열기를 식힐 음료를 제공하는 이 조합이 참 흥미로워요. 저의 말에 김수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찜질방은 온돌의 따뜻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이곳이 단순한 난방 기술의 확장이 아니라 생활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 날 저는 아파트에서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수현 씨는 도시 주거 공간에서 온돌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한 가정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들어서자 히터나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퍼지는 열기는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공기는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식 온돌은 온수를 순환시켜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의 바닥 난방 시스템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죠. 전통 온돌의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설계된 형태입니다. 아파트 거실의 바닥에 앉아 따뜻함을 느끼며 저는 한옥에서 경험했던 전통 온돌의 따스함과 현대식 온돌의 편리함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데울 수 있으니 아파트 생활의 온돌은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엇보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찜질방과 아파트를 방문하며 저는 온돌이 단순히 집을 데우는 기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문화를 깊이 바꾸는 힘을 가진 요소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전통 아궁이에서 시작된 온돌은 찜질방과 아파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인의 삶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 출장의 마지막 날, 저는 한옥의 온돌방에서 느꼈던 은은한 온기를 떠올리며 창밖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밑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기술이라고 하기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옥에서의 경험은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철학을 담아낸 상징이라는 점을 제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온돌의 매력은 한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에서는 온돌이 더 발전된 형태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황토방에서 느꼈던 깊고 편안한 열기, 참숯방과 소금방의 특별한 환경, 그리고 얼음방의 신선한 차가움까지 온돌은 난방을 넘어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수현 씨는 찜질방을 온돌이 만들어낸 현대인의 치유와 재충전의 공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온돌은 전통적으로 겨울철 추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됐지만 오늘날에는 건강과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했어요. 이런 점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죠. 이어서 저는 아파트에서 온돌의 현대적 변화를 경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대식 온돌은 전통적인 아궁이 방식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수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돌의 이런 진화는 더 이상 한국 전통 가옥에만 머물지 않고 도시 주거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히터나 라디에이터와는 다른 느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열기가 공간 전체를 감싸며 균일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이 기술이 어떻게 현대인의 삶에 적합하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공기를 건조하게 하지 않고 열이 공간 전체로 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더욱 쾌적해요. 특히 아파트에서는 난방비를 절감하면서도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실용적인 장점이 많죠. 그의 설명처럼 현대식 온돌은 전통적인 난방 방식의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리함과 효율성을 더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한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김수현 씨는 온돌의 세계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며 북유럽과 북미 같은 추운 지역에서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바닥 난방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온돌 같은 방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온돌은 열 손실이 적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 건강에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히터와 라디에이터는 빠르게 열을 전달하지만 공기가 건조해지고 열이 고르게 퍼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온돌은 바닥 전체가 열을 저장해 열 손실을 줄이고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온돌의 환경, 친화적 특성은 더욱 주목할 만한 요소였습니다. 김수현 씨는 온돌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결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온수 순환 방식은 태양열, 지열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최적의 시스템이에요. 이런 특성 덕분에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이 여정의 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옥에서 느꼈던 소박하지만 은은한 따스함, 찜질방에서 경험한 다양한 공간과 사람들의 활기, 그리고 아파트에서 경험한 현대식 온돌의 효율성까지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기술이자 삶의 방식과 철학을 담아낸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을 중심에 두며 공간을 만드는 이 시스템은 단지 한국의 전통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온돌은 앞으로 전 세계가 배우고 적용해야 할 중요한 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CNN 기사 초안을 작성하며 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인의 지혜와 철학, 그리고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단순한 난방 기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았고 더 나아가 세계 건축과 에너지, 기술에 중요한 영감을 줄 가능성이 컸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기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철학으로 발전했다. 그것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로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가장 따뜻한 유산 중 하나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로만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온돌이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로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연결된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전해질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